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6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화제가 된 손석희 씨의 앵커 브리핑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JTBC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이죠. 이 JTBC의 뉴스룸은 이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뉴스 말미에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손석희 앵커가 항상 논평을 합니다. 7월 8일 날 어떤 제목의 논평을 했냐면 운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의 이러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갈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많이 본 뉴스에 오르기도 했고 지금 이 앵커 브리핑 내용을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SNS상에 퍼다 나르기도 하고 블로그상에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꽤 화제가 됐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지난 2005년 아소다로 일본 총무성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일본의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어마어마한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억지로 항복을 선언한 패전 이후 대공황의 위기마저 거론되었던 경제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요. 그 아소다로의 외조부이자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총리 요시다 시게루 역시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지요.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축적된 부는 그 극히 일부가 한일협정이라는 기울어진 협상의 결과물로 이 땅으로 들어왔고 불과 며칠 전 우리는 일본 극우 언론의 논설위원이 뱉어낸 다음과 같은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3억 불이라는 그 금액이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 구로다 가스히로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 그는 10여 년 전 독도 논쟁이 불붙었을 때 독도는 한국 것, 다케시마는 일본 것이라는 참으로 해괴하고도 편리한 논리를 설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본 극우의 논리는 바뀐 적이 없으며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경제보복. 보복이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하는 마지막 수단일 터인데 그들이 입은 피해란 대체 무엇인가?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모순은 혐오의 정치적 언어를 낳고 그들이 쏟아놓는 정치의 언어가 선량한 양국 시민들의 마음까지 갈라놓는 현실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그들이 피해자가 되는 동안 오히려 가해자가 된 사람이 있으니 1940년대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청년은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졸지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이춘실 할아버지께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라고 했던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한마디 더 전해드립니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석희 씨의 논평은 대체로 사실에 충실하기보다는 좀 다분히 감상적이고 좀 추상적인 표현 그리고 주장들이 많습니다. 자, 이 내용, 이 앵커 브리핑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일본 경제는 한국전쟁 덕분에 살아났다. 두 번째, 일본은 그래서 한국전쟁을 신의 선물이라 여긴다. 세 번째, 일본은 우리 덕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서도 65년 한일협정 당시 아주 적은 금액만 지불했다. 네 번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제보복은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므로 가당치 않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석희 앵커는 지금의 경제보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6.25 전쟁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 6.25 전쟁을 끌어들인 그 의도가 굉장히 좀 저는 유치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우리가 이런 6.25 전쟁이란 이런 비극을 겪을 동안 너희는 좋아서 춤이라도 췄니? 이런 식의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일본을 마치 우리의 불행을 딛고 성공한 아주 얄미운 이웃 정도로 바라보게끔 굉장히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도입부부터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발언인지는 뭐 다 생략한 채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만 지금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두 일본인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아소 다로의 발언과 한국 전쟁 당시 일본 총리였다는 요시다 시게루, 그 사람은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 어마어마한 전쟁 특수를 누렸다더라. 또 한국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이었다. 네, 사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한국 경제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자신들에게 우연히 닥친 이러한 역사적인 기회를 뭐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기거나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자신들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일본인 입장에선 이렇게 신의 선물이다 라고 여기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런 발언을 한국인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정말 일본이란 나라를 굉장히 얄밉게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의도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만 우리 덕을 봤습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나요? 우리는 일본이란 존재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네, 우리보다 산업발전의 역사가 90년 이상 앞서고 또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항공모함 그리고 전투기까지 제조할 수 있었던 그런 제조 능력을 갖춘 이란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근거리에 아주 운이 좋게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은 그리고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서 정말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전쟁 초반에서는 너무나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뭐 전력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고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기 때문에 뭐 남한 그리고 연합군, 뭐 미군들이 다 투입이 됐지만 굉장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필요했던 것은 아주 근거리에서 원활한 이 후방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래서 미국은 각종 어떤 전쟁 물자의 생산 그리고 수리 수송 이것을 일본에 맡겼습니다. 일본이 당시 발주한 금액이 한국전쟁 초기에 거의 1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물자 생산을 통해서 어떤 일본 경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뭐 중화 기계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미국의 지원과 일본의 어떤 제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전쟁 내내 아주 훌륭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죠. 그래서 손석희 씨처럼 우리 덕에 너희가 살아난 줄 알아 뭐 이런 속 좁은 시선에서 좀 벗어나야겠죠. 우리보다 정말 산업발전의 역사가 한참 앞서 있던 이런 이웃 덕 이런 일본 덕을 당시에 우리도 봤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균형 잡힌 논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전후 정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일으켜 세우고 그 이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정말 제철, 조선, 토목, 건설, 기계 등으로 우리의 어떤 산업을 확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까? 기술적 지원, 뭐 자금 지원, 인적 지원,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6.25 전쟁 과정과 그리고 전후 피해를 복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감사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손석희 씨의 이 이어지는 논평을 보면 일본이 당시 축적한 이 부, 이것은 한국 전쟁의 결과물이고 또 우리는 식민 지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일본에게 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뭔가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때 축적된 부는 그 극히 일부가 한일협정이라는 기울어진 협상의 결과물로 이 땅으로 들어왔고 불과 며칠 전 우리는 일본 극우 언론의 논설위원이 뱉어낸 다음과 같은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네, 산케이신문 논설위원 구로다 가세이로가 아마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발언일 겁니다. 그런데 뭐 앞뒤 다 떼고 이 발언만 딱 떼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3억 불이라는 그 금액이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엿볼 수 있죠. 이 손석희 앵커는 65년 한일협정의 결과물 자체를 굉장히 아주 충분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이러한 협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다양한 시각,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61년 11월 제6차 한일회담으로 시작해서 4년여에 걸쳐졌던 당시 그 협상 과정을 보면 일본에 비해서 정말 국제적인 지위라든가 외교적인 어떤 능력이 현저히 열세일 수밖에 없는 정말 신생국,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도 정말 줄기차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이 정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61년 11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총 8개 조항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조항을 통해서 총 3억 6,400만 달러의 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생존자에 대한 보상 전례가 없고 또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관련 자신들의 원호법에 따라서 이미 처리했다. 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논리를 폈냐면 1946년 기준으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남한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재산,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미 군정이 몰수해서 1948년 한국 정부에 넘겨줬죠.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이미 22억 달러에 이르는 남한 내 적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폈습니다. 자, 사실은 논리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협상 과정이었죠. 자, 62년에 다시 진행된 협상에서는 서로 제시한 금액이 7억 달러 대 7천만 달러였습니다. 자, 이것을 좁혀가는 협상이 계속 몇 년간 이어지다가 결국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차관 1억 달러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무상보다 유상이 많아서는 안 되고 합쳐서 6억 달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 훈령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웠던 협상 과정, 그리고 당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한국이 지니는 어떤 열세적인 위치, 이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50년이나 지난 이 지금의 눈으로 당시의 어떤 협상 결과물을 기울어진 협상이다, 잘못되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논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회 말대로 이 JTBC는 지금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받았던 이 3억 불의 보상금, 3억 불 플러스 3억 불이죠. 이 6억 불의 금액이 정말 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종잣돈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당시 받은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 포항 제철이었습니다. 일본 기업, 또 신일본 제철의 기술 이전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철강 산업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것은 그 이후에 기계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초가 됐습니다. 또 당시 받은 자금이 두 번째로 많이 투입된 곳이 소양강 댐 건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상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졌고 해마다 되풀이되던 홍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조선업에 투자가 됐고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고 그 이외에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수많은 공기업들이 이런 자금으로 다 만들어진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어떤 보상액이 정말 100%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당시 제공받은 자금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정말 당시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정말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됐으면 일본의 기여라는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 이런 넉넉한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 논평을 보고 있으면 끝까지 이 손석희 앵커는 한 번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피해자 대 가해자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논평을 이어갑니다. 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